오늘은 이제 2021년 9월 26일 일요일이지. 오늘 할 거는 이제 엔벨로프, 볼린저 밴드, 금망 차트.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평선을 했던 거고, 이평선을 끝냈고, 오늘은 이제 엔벨로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엔벨로프의 일반 매매법 하면 이제 1980년대에 이제 매니 스톨러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인가? 나는 좀 잘 모르겠어. 차트 정석 김중군 이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존 볼린저의 볼린저 밴드 투자기법에서 다루는 채널 지표들은 이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 이 엔벨로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표가 좀 더 오래된 거 아닌가? 1970년이나 뭐 이평선이 그쯤에 개발되고 나서 그 이후에 채널 지표들이 만들어졌을 테니까. 그래서 산출 공식은 이제 이평선에서 이제 비율로 이제 가감을 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특정한 날에 딱 찍었어, 이 날에. 그래서 엔벨로프를 봤더니 중심선 20에 12 기준으로 6043이 나온 거지. 6043원 정도가. 그리고 저항선은 여기고 지지선은 요거다. 이렇게 이제 표기가 위아래로 이렇게 저항선은 여기고 지지선은 여기다. 표시가 이제 되는 거지. 이 계산을 실제로 해보라는 거야. 이 계산식이 맞는지. 하다못해 내가 이 중심선이 21선 이 6043원이잖아. 네. 그지? 그러면 이 계산식에다가 때려 박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계산됐다고 치고 21선은 계산됐다고 치고 그러면 6043원이 나오잖아. 6043원 이렇게. 그지? 여기에다가 저항선은 플러스 알파일 거고, 그지? 플러스 12%니까 6043에 12% 그러면은 가로가 없나? 하여튼 이 6043에 12%를 먼저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은 6043에 곱하기 12%니까 나누기 다시 뭐야 이거? 더해졌어. 6043에 곱하기 12%에 나누기 100을 하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6043을 한다면 이 저항선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제 6768.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6768. 얼마가 나온 거지.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내가 이제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저항선이 왜 이 값이 나온 건지, 지지선이 왜 이 값이 나온 건지, 이 6월 3일, 2020년 4월 3일자 기준의 엔벨로프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고, 그 다음날의 엔벨로프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날의 엔벨로프도 이해를 하면서, 이 선이 그러면 어떤 선이겠어? 곡선처럼 보이지만 사실 곡선은 아니라는 거잖아. 그지? 그 전날의 값, 그 다음날의 값을 직선으로 연결한 그거잖아.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일단은 엔벨로프의 수식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의 이제 좀 공부를 좀 먼저 해놔야 이 엔벨로프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아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이 엔벨로프는 내가 12를 보지만 사실 이 엔벨로프 10이라는 이 지수가 이 더블 클릭을 해주면 내가 이제 이 값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20에 10이라고 얘기를 했지.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는 지표는. 그렇지만 내가 하나를 더 열어서
이 엔벨로프의 이 수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 지금은 상한가, 하한가가 30%니 여기에 30%를 넣어서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 값을 봤더니 어떤 유효한 값이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런 값. 그리고 내가 오를 때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릴 때 팔려고 한다는 거지. 그지? 그거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는 선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날도 오를 때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을 치고 내려가면 팔려고 하는 매매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엔벨로프는 20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 적합한 이 매매법인 거고, 이날의 외인을 보면 이날 아까 이런 날들의 외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외인들은 이날 팔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날들도 팔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기는 엄청 많이 팔았네. 무슨 얘기인지 이제 조금씩 감이 오지.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스카이라이프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30을 놨더니 12하고 30 사이에 어떤 값이 되게 중요시 되는 뭔가가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이 30 상한가가 되기 전에 15가 상한가였잖아. 그러면 15라는 값도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15도 한번 보는 거지. 여기다가 집어넣고 15 이렇게 때려 박는 거야. 그래서 채널 지표는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여기는 좀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쪽은 조금 까리하지. 얘하고 얘 사이에 있는 값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한 18이나 19 정도를 집어넣겠다는 거야. 21을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고. 그러면 좀 더 정확한 이 세 개의 라인이 그려지면서 위로 3개, 밑으로 3개. 그래서 지지선이 3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저항선도 3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지. 어떤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지? 기준선은 20일선이니까. 20일 이평선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선을 상향 돌파할 때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지켜보는 거지. 그러다가 하향 돌파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때는 무조건 팔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매매법이 있구나. 그래서 하향 돌파를 할 때 이 실제 세력들도 팔고 있구나. 그래서 채널 지표를 볼 때는 하나를 볼 수도 있고 2개를 볼 수도 있고 3개를 볼 수도 있고 그거는 보는 사람 마음인 거지. 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리고 하나를 볼 때 나는 이제 10% 이상 이렇게 올랐어. 그러면 얘가 지금 19.98%인데 올랐잖아. 그럼 내가 언제 판다라는 얘기를 해? 엔벨로프를 치고 올라갈 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치고 내려올 때 팔려고 하는데 쭉 밀고 내려오는 18%는 36, 18이잖아. 그지? 여기가 시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전일 종가가 여기니까 그러면은 3등분을 이렇게 해라. 최고가 기준으로 3등분을 하고 이 3분의 1포인트에서는 청산을 하는 게 낫다. 이게 급등주 매도법이잖아. 나한테는. 이해됐지? 스윙의 매도법이라고 이게. 그리고 나서 종가로 다시 사는 게 좋다. 왜? 많이 살 거는 아니고 밀리면 더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라고. 이쪽도 마찬가지지. 내가 치고 올라갔어. 치고 올라갔는데 몇 프로까지 올랐어? 얘가 19.96%까지 올랐어. 그러면 한 20% 된다고 치고 그러면은 37에 21이니까 한 7% 정도 밀리면 청산하는 게 낫다는 거지. 치고 올라갈 때 파는 게 아니라 치고 내려올 때 3분의 1포인트 정도 이렇게 3등분 대충 해가지고 전일 종가 기준으로 3등분을 하고 여기서 파는 이 기법이 사실 이거를 분봉으로 보면 데이 트레이딩 기법인가요?
스캘핑 기법은 더 위에서 파는 게 스캘핑 기법이라고. 그거는 이제 분봉으로 보면 나오니까. 그래서 스텝 3에서 배우는 급등주 매도법 같은 경우에 스윙의 초단타의 데이 트레이딩 기법을 쓰려고 하는 거라고. 그게 무너지면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 어떤 이제 지표를 공부를 할 때, 엔벨로프라는 지표를 공부를 할 때 이런 수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지, 사실. 문제는 뭐냐면 나는 12%를 그러니까 이 보는 사람들이 이게 다 달라. 종목별로 이 주포들이 다 다르다고. 네. 이 종목을 선도하는 선도 세력들이 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선도 세력이 몇 프로를 보는지는 그게 또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엔벨로프로 이제 이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결정을 이 엔벨로프로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보면 피봇도 있잖아. 그지? 피봇 말고 여기에 보면은 내가 좀 있으면 설명할 볼린저 밴드도 또 있다고. 네. 그런 지표들을 보는 주포들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주표들을 나는 이제 얘를 20에 12로 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20에 10이라든지 아니면 20에 6이라든지 이런 지표로 보고 있으면 네. 이게 약간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럼 그 사람들 마음이라는 거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그래서 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투자를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이 엔벨로프가 무진장 중요해. 무진장 중요하고, 왜 무진장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 봐야 되냐. 주식을 볼 때는 항상 이 저점이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저점은 한 달 기준이라고. 한 달 기준. 기준점을 잡을 때 한 달이라는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한 달에 대해서 각각의 저점과 고점을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지.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 보여? 지금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저점과 고점 계속 이렇게 잡고 있는 거잖아. 저점과 고점. 예. 이게 한 달 단위로 계속 나온다니까. 예. 기준이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매매가 이거잖아. 그지? 한 달 단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기준점은 한 달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매달 1일부터 31일 그 사이를 보는 거라고. 계속. 그러면서 나는 언제 사는 게 좋을까? 언제 파는 게 좋을까? 그거에 적합한 기준을 제공하는 지표는 뭘까? 네. 엔벨로프는 20일 기준이니까 당연히 네.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평선도 예를 들면 20일을 제공하잖아. 네. 그지? 거기에 이 두 개의 지표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저항선과 지지선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20일이라는 이 기준점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매매법을 어떻게 구성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 매매법에 적용이 가능한 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 지표들 중에 20일이 한 달이니까 일본 기준으로 네. 이 20이 들어가 있는 지표를 활용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OBV는 뭐야? OBV 예를 들면 지금은 안 배웠지만 얘는 70이란 말이야. 얘는 안 나오네 여기. 기간 수정을 못하게 돼 있네. 삐꾸지 이러면. 시그널은 굳이만 OBV라는 지표 자체가 70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지표란 말이지. 그러면
한 중기 투자를 네가 진행을 해. 한 3개월 정도. 네. 그러면 OBV를 봐도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 한 달 정도를 가지고 네가 매매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 OBV에 대해서 적합한 포인트가 몇 군데 없다는 거지. 많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OBV는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 지표긴 하지만 중기 투자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려고 할 때 네. 참고하는 지표거든.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지. 엔벨로프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엔벨로프니까. 엔벨로프에 대해서 네가 20일 이평선을 가지고 이제 막 뭔 짓인가 이제 꼬물꼬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그지? 매도법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야. 매수법으로 예를 쓰는 거는 난 솔직히 좀 비추고, 그거는 매수법으로 쓰는 거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이고, 매도법에 한 참고지표로 쓰는 것 또는 필수지표로 써도 상관은 없고, 이게 엔벨로프라는 거, 지금 엔벨로프에 대한 설명인 거지. 채널지표지, 채널지표. 21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저항선을 하나 놓고 아래에 이 지지선을 하나 놓고 이 사이를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내일 12% 확률로. 이해됐지? 오늘의 종가 기준일 거야 이게. 오늘의 이평선 기준으로 12%. 이평선의 가격 기준으로 12%인 거지. 아까 계산식이 그랬던 거지. 그래서 그런 이해를 통해서 내가 이 기준 12예를 수정할 수가 있는 거지. 또는 이평선을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이평선을 수정할 수도 있는 거야. 60일선을 쓸 수도 있는 거지. 네 마음이지. 5일선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네 마음이라고. 스윙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은 5일 이평선을 쓰는 게 좀 더 낫겠지. 스윙 트레이딩을 하니까 일주일 이내에 사고팔고를 할 테니까. 그렇지만 나 같은 경우에 스윙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트레이더로서 20에 2를 쓰고 있다고. 매도에 대한 참고지표로 쓰기 위해서. 참고지표인 거죠. 필수지표는 아니고. 이해됐지? 다음 할 얘기는, 그래서 이제 이 지표에 대한 어떤 식의 설정, 이 영문에서는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고, 이 값은 어떻게 나온 값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면 내가 얘를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왜 이 값으로 변경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지,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급등주 같은 경우에 막 상한가 막 치고 올라가. 그러면 쟤를 11을 쓰는 게 아니라 30을 쓰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HTS에서 어떻게 설정하면 되냐. 그래서 엔벨로프를 치면 이 기라는 게 기술적 분석이니까.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가격 지표 밑에 있는 이 엔벨로프. 그래서 수식 관리자에서 내가 이제 이 11을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음은 이제 MTS에서는 이 이평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아래 화살표를 표시를 하면 이 상단지표라는 게 있어. 여기서 하단지표라는 게 있고, 이 상단지표라는 거는 이 차트 상에 그려지는 지표들. 그래서 이동평균선도 차트상에 그려지고, 볼린저 밴드도 차트상에 그려지고, 매물대 차트도 차트상에 그려지고, 일목균형표도 차트상에 그려지지. 그 밑에 엔벨로프가 존재를 한다고. 그러면 이 엔벨로프를 선택해서 기간을 수정하라. 이 기간이 6인가? 뭐 그렇게 돼 있을 거야. 이 디폴트 값은. 왜냐면 이 엔벨로프를 실제 개발한 사람이 그 당시에 상한가가 6% 아마 그 정도 됐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6%였기 때문에 6을 썼던 걸로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그 상한가의 이 기준이 계속, 지금은 이제 무한대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상한가가 없지, 미국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고. 그래서 엔벨로프 그냥 지표에서 여기 체크만 하면 엔벨로프가 위아래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지. 증권통에서도 이미 설정은 했어, 그지? 이 차트 쪽으로 가서 더보기 메뉴를 누르면 이동평균선 밑에 20일 이평선에 엔벨로프를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12%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통을 기준으로 모든 분석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증권통도 여기다가 이제 적어 놓은 거고. 이 엔벨로프는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엔벨로프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써먹냐면 상단을 치고 올라가거나 이 상단을 터치한 얘를 내가 되게 중시한다고. 이런 애들. 특히 이 이평선에서 시작돼서 하루 만에 상단을 딱 치고 올라가는 흔적이 있다. 그러면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봉에 내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지. 살 때는 눌림목에서 사고 싶으니까.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이 장대양봉이 발생되기 전에는 별로 이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 장대양봉이 발생했을 때 엔벨로프 상단을 치고 올라가는 흔적이 있으면 361 정선 돌파로 이날 사거나 또는 한 달 정선 돌파로 이날 샀겠지. 보이지? 네. 그리고 나서 상단을 치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다음 음봉에 청산하려고 하겠지. 나는 스윙을 하니까. 보이지? 그리고 나서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먹고 나오고 막 하겠지. 나는 스윙을 하니까.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근데 여기에 이제 투자를 집어넣겠다 그러면 약간 다른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또. 그래서 엔벨로프 상단선은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 시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좀 내가 보는 굉장히 강력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내가 이 화살표를 그려놓은 거지. 밑에 보면 팔고 있는 거지. 그지? 팔고 있지? 여기도 팔고 있지? 팔고 있지? 그지? 여기도 팔고 있다고.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 시점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엔벨로프의 상단선을 치고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이제 물량에 대한 부담감도 이제 물론 있기도 하지만 단기 수익을 노리는 거라고. 이거는 단기라고요.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야. 이거를 연수익률로 딱 따져보면 엄청난 수익률이 되는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평소에 막 매집을 하다가도 상단선을 딱 치고 올라가면 본격적인 매도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지. 10% 먹었어. 그럼 괜찮게 먹은 거지, 한 달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올라 그러면 더 많이 파는 거지. 이게 웬 떡이야? 그러면서 막 파는 거지.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나?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그리고 외국인 보유 수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아마 이 기술적 지표에서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페이지는 저쪽 심리적 분석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해됐지? 네. 왜냐하면 외국인 자체, 이 수급 분석하는 이런 부분들은 심리적 분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두 페이지는 저쪽으로 넘길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그 다음에 할 얘기는 이제 볼린저밴드인데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자고.